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에 한 말이 언제였나요? 남편이 회사 간다고 한 말, 아들이 학교 간다고 한 말, 딸이 엄마 잠깐 다녀올게라고 한 말. 우리는 그런 평범한 말 하나가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절대 상상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하던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끝나버린다면? 아니, 더 끔찍하게도 당신이 조각나서 돌아온다면? 1999년 한국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해결인 그 사건 말입니다. 보람의 공원. 평화로운 새벽에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 속에서 드러난 비닐봉투. 그 안에는 한 여성의 몸이 아닌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싹한 건 이것입니다. 그 조각들이 너무나 깨끗했다는 것.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평범한 엄마가 사라진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구도 찾지 못한 범인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를 남겨둔 채로 1999년 6월 30일. 당신은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내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신문을 걷어 올렸을 것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의 작은 집에서는 한 여성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래. 나이 39살. 3명의 아이를 혼자 키워내는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기고 이 집 저 집을 돌며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고 저녁에 돌아와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처 편의점 직원들도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식들 생각을 먼저 하는 착한 엄마라고. 가끔 편의점에 들러 계절 간식을 사가던 그런 보통의 엄마.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대충 밥 한 끼 해먹고 평소처럼 미용실에를 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그런 흔한 인사말 한마디.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그녀는 24시간도 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오간 휴대폰 신호도 없었고, 찍힌 CCTV도 없었고, 누가 어디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담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보람의 공원의 화단에서는 조용한 밤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은 아침 순찰을 위해 손전등을 비추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멈춘 자리에 파란색의 50리터 쓰레기 봉투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 마크가 찍힌 그 봉투에서 사람의 다리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처음 그것을 봤을 때 마네킹이 버려졌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범죄 현장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피칠해진 모습, 흙이 묻은 자국, 그 어떤 더러움과 혼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봉투에서 드러난 다리는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씻어낸 후 정성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을 때 검사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골반, 다리, 손목 총 4개의 신체 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흐르는 물로 정성스럽게 씻겨 나간 듯 핏자국 하나 남겨두지 않은 채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노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인 범죄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시신을 세척하고 이렇게 여러 장소에 흩어놓은 것입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려고 하듯이 불과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람의 공원에서 단 250m 떨어진 도림천 지류에서 경찰의 손에 들려진 또 다른 파란 비닐봉투. 이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양손, 그리고 코. 경찰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인체를 부위별로 정확하게 절단하고 각각을 다른 비닐봉투에 담아 다른 장소에 버리다니. 이건 그냥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모든 신체 부위들은 이제 법의학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박성래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라진 그 여성의 신체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진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아직 방송은 인터넷도 없던 1999년이었지만 신문과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여성 토막 살인 사건 발생. 평온한 도시에 갑자기 쏟아진 공포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신체 부위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버린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머리와 몸통 말입니다. 사건 이튿날 오후 보라매 공원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남부교 아래. 그곳은 도시의 외진 곳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다리 아래 누군가는 주에 깊게 나무판 위에 마지막 두 조각을 놓아두었습니다. 머리, 그리고 몸통. 마치 누군가에게 찾아달라고 하는 듯이, 아니면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총 7부위, 11토막. 경찰은 모든 시신을 걷어들였고 모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범인이 단순한 분노나 충동으로 이것을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신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씻어낸 것처럼.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의식 있는 범행입니다. 둘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사라진 지 24시간도 안 되어 이미 모든 신체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범행입니다. 셋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CCTV에 포착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범인이 남긴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이 시신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죽인 후 그 시신을 깨끗이 씻는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혐오? 아니면 죄책감에 대한 속죄? 아니면 단순한 증거인멸?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면식범이다. 아는 사람이 한 짓이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 했을 일이다. 경찰의 모든 경험과 직관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대 수사 기법의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보라매 공원과 주변 지역의 CCTV를 수백 장 검토했습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탐문했습니다. 박성래 씨의 생활 반경을 세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동기입니다. 금품을 노린 범행일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박성래 씨의 집에서 금품이 탈취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빈곤한 생활을 하던 여성이었지만 범인이 돈을 원했다는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적 범행입니다. 혹시 무작위 공격의 피해자일까요? 하지만 시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원 곳곳에 버려진 방식을 보면 이건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무작위 공격치고는 너무나 체계적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배우자입니다. 남편? 하지만 그 남편은 2년 이전에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했고 그 이후로 가족과 전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아내를 죽였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경찰은 박성래 씨의 생활 환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용실 아르바이트? 고객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이웃? 모두 만났습니다. 친구? 남은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성 친구? 더더욱 없었습니다. 박성래 씨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를 살해할 동기가 있을 만한 관계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바로 그 세척입니다. 왜 누군가는 박성래 씨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냈을까요? 이 행동은 수년간 범죄 심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혹은 그녀를 존중하려는 마음, 혹은 그녀에 대한 애정, 혹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 경찰 수사팀의 한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면식범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다루듯이 행동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수사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주민 탐문에서 나온 것은 없었고 CCTV에 포착된 의심 차량도 없었고 범인이 남긴 물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그것을 한 것처럼. 수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흐르고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박성래 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그 3명의 아이들입니다. 박성래 씨의 집에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의 3 아이가 남겨졌습니다. 중3 형의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14살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나이입니다. 그 나이의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입니다. 엄마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힘들 때 집에 가면 되는 이유입니다. 밤에 혼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토막이 되어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성 토막 살인 사건, 살해된 박성래. 그런 말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너희 엄마 토막 났대? 우와, 무서운데? 저 아이들 엄마가 그 사건 사람이네? 14살 소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2살 딸은 엄마 없이 사춘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7살 막내는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나이에서 엄마가 왜 안 온다고 그래야 했을까요? 평소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웃 사람들은 박성래 씨를 기억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던 엄마였어요. 편의점에서도 아이들 간식을 챙기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을 사입고 정말 착한 엄마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새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도 그 헌신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새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엄마가, 아내가, 딸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그 뒤 여러 곳에서 나뉜 채로 발견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영원히 풀 수 없는 비극으로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누군가의 추억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성래 씨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녀는 흔적이 아니라 상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라진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에 14살이던 형은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는 40대 초반이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막내는 34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엄마를 잃은 그 아픔을 안고, 범인을 찾지 못하는 그 울분을 안고, 왜 자신들의 엄마인가 하는 그 의문을 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직도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은 이미 사망했을까요?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보람의 공원 토막 살인 사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고 한 아이들의 상처이며 한국 사회의 미해결 수수께끼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이야기가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그 어떤 단서라도, 누군가의 고백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새 아이도 그 엄마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